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올려본다. 벌써 내가 스마트 스토어 쿠팡으로 위탁 판매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다. 오늘은 그동안 내가 위탁 판매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말해보려고 한다. 나는 2021년과 22년에 코로나로 회사가 어렵다면서 2번이나 강제로 퇴사를 당했다. 더 이상 회사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때 위탁 판매 중에서도 농산물 아이템 붐이 일어났고 20대 카페에 일하던 알바생이 하루 1시간으로 한 달 만에 1000만 원 매출을 찍었다는 걸 보면서 그래 맨날 날 버려대는 회사로 돌아가느니 진짜 이거로 성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로 위탁 판매를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흔치 않았던 농산물 아이템이 주목받으면서 롯, 밤, 이제 와서는 농산물 아이템을 접었거나 전업 유튜버로 활동하시거나 채널을 삭제한 사람이 더 많지만, 당시에는 너나 할 거 없이 몇 달 만에 월 1000만 원을 하루 1시간으로 번다는 유튜버가 쏟아져 나왔다. 진짜 빨리 해야 성공하겠는데? 아이템을 알게 된 지 2달도 안 돼서 바로 실천에 옮겼다. 회사에서도 강제로 쫓겨나고 믿질 게 없었다. 근데 어쩌면 포기할 거였다면 그 사람들이 도망쳤을 때 나도 포기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때 도망칠 걸 그랬나? 그렇지만 나는 이미 월 1000만 원씩 벌었다는 사람들이 만든 전자책들, 당시 가장 유명했던 유튜버분의 전자책은 70페이지 PDF 파일 1개가 거의 16만 원 가까이 하고, 다른 분들도 몇십 페이지짜리 PDF 파일 하나가 10만 원 가까이 되어 부담이 컸지만 노하우가 많이 있을 거라 믿고 당시 시중에 있던 농산물 아이템 전자책을 50만 원 가까이 투자해 모두 구매해서 읽어봤다. 무엇보다 이게 아니면 당장 돈 들을 곳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꼭 성공해야 했다. 내가 산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소싱은 네이버 지도나 농락 카페를 통해서 농부님을 소싱하는 게 비결이라고 했다. 그래서 첫 소싱을 농장으로 도전했다. 돈 내고 산 전자책도 열심히 읽고 이렇게 읽자마자 실천도 바로 하니까 소싱도 금방 하겠지? 이런 자신이 있었다. 가족이나 지인도 반대보다는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나만 열심히 잘하면 잘 될 거라 생각했다. 근데 생각보다 소싱이 쉽지 않았다. 네이버 지도를 검색하고 전화를 50군데 넘게 돌렸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도대체 월 1000만 원 벌었다는 사람들의 유튜브에 나오는 나를 반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농부님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 말도 다 듣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직 판매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 제대로 과일 공부나 하라면서 훈수와 악담을 퍼붓는 농부님도 있었다. 그러다 우연찮게 관심을 보이는 농부님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조차도 전화만으로는 거래하기 의심스럽다는 말에 경상도, 전라도, 지방 어디든 농부님이 부르는 곳이면 KTX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달려갔다. 심지어 그렇게 가도 농부님 소싱을 못했을 때에는 새벽 4시부터 도매시장도 직접 가서 시세도 조사해보고 상품 소싱을 하려고 도매인 분들과 협상도 해봤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우여곡절 끝에 첫 상품을 소싱하고, 이렇게 소싱했는데 진짜 잘 팔리겠지? 그런 기대에 상품을 올렸다. 2주 넘는 시간 동안 100만 원이 넘는 매출이 났고 나는 내가 재능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머저리였다. 내가 블로그로 섭외한 체험단 비용과 농부님 만나러 다녀오는 고속버스나 KTX 교통비를 빼고 거기다 심지어 전자책 비용까지 빼면 마이너스였다. 지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만 원도 벌기 어려울 수 있다는 공포감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이제 회사원이 아니었으니까. 이직을 하고 싶어도 이공계나 IT 전공도 아니었고 30대 중반 한창 일할 때 2번이나 회사에서 잘렸다는 걸 말하면서 새로운 회사에서 뽑아주길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농산물 아이템 말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을 잘한다는 유튜버, 파워블로그를 열심히 찾아보면서 내가 아예 개념도 모르고 시작했던 걸 깨달았다. 그리고 키워드, 광고, 상품명 이런 개념들을 적용해보니 드디어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자책은 이런 걸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괜히 샀다. 그 돈 아껴서 리뷰나 더 만들걸. 여하튼 이론을 배우고 나니까 매출은 한 달 만에 800만 원을 찍었고 순수익도 200만 원이나 남은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진짜 나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재능 있는데? 으쓱해졌다. 근데 이때도 머저리였다. 왜 이렇게 학습 효과가 없는 걸까? 그 200만 원은 순수익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팔고 싶은 마음에 원가가 비싸든 싸든 수수료 생각도 안 하고 마진을 딱 5,000원만 붙여서 무턱대고 판 탓에 광고비랑 플랫폼 수수료 내고 나니까 200만 원 순수익이라 생각했던 금액이 50만 원이었다. 진짜 머저리였다. 그렇지만 적자는 아니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신승리를 해봤지만 회사 다니던 시절보다 일은 몇 배로 했으면서 월급은 반의 반도 안 된다는 사실이 날 무너지게 했다. 하루 14시간씩이나 했는데 이 시간이면 집 근처 편의점이나 어디에서 알바를 했어도 몇 배는 더 벌었을 거다. 이런 사실이 나를 좌절하게 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11년 동안 힘들게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 야금야금 사라지는 거였다. 그렇게 하루 1시간으로 월 1000만 원을 쉽게 벌었다는 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알았다.
천재가 아닌 이상 나같이 회사만 다니거나 쇼핑몰을 안 해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너무 피곤한데도 불안감에 잠을 잘 수 없었고 매일 새벽 4시까지 일을 하다 지쳐 쓰러질 때가 돼서야 잠이 들고 아침이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일어나서 일을 했다. 무너지는 멘탈 잡으려고 유튜브를 찍을 때는 다 잘 될 거야. 내 스스로에게 응원을 하듯이 웃으면서 영상을 찍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는 개뿔. 여유도 없다. 돈도 없다. 가족한테 연인한테 돈도 많이 벌어서 잘해주고 싶었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바쁘기만 더 바쁘다. 근데 다행히도 이만큼 절박하게 해본 적이 없었던 덕분인지 행운을 만난 것인지 이후 3개월 동안 지지고 볶으면서 매출은 쭉쭉 성장했고 반년이 지난 무렵에는 무려 4천만 원 매출에 순이익도 600만 원까지 달성했다. 이번엔 진짜로 달성을 했다. 이때는 머저리가 아니었다. 물론 아직도 회사원 때에 비하면 시간 대비 버는 돈은 적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월급 이상 벌었잖아. 야, 반년 만에 이 정도면 천재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 상품은 처음 팔아본 상품이었는데도 네이버 전체에서 검색 순위 1페이지 4등을 달성했다. 하루에 그 한 개 상품만 주문이 60건씩 들어왔다. 이제 정말 돈 벌고 잘 될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경쟁사의 신고로 하루에 60개씩 나가던 상품의 노출이 제한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진짜 개 같았다. 이 상도이 없는 놈의 새끼들. 200만 원씩 찍히던 일매출이 몇십만 원 단위로 곤두박질 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근데 나는 회사원이 아니다. 전업으로 하는 거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쏟아부은 노력도 아깝고 돌아갈 데도 없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 간신히 네이버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일주일 만에 복구했다. 근데 1페이지 4등에 있던 내 상품은 3페이지에 가 있었다. 어떤 온라인 사업이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면 겪게 될 당신의 이야기다.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하면서, 아니면 집에서 손가락 몇 번 딸깍딸깍 움직여서 온라인 사업하는 거, 사람들이 영상으로 떠드는 것만큼 절대 쉽지 않다. 요새는 AI로 유튜브 만들어서 하루 10분이면 몇백만 원씩 돈 번다는 영상들도 많이 돌아다닌다. 근데 이제는 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수익이 난다고 해도 그걸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선 익숙해질 때까지 노가다가 필수다. 무엇보다 그 노가다보다 힘든 건 조급함과 불안감이 나를 끝없이 갉아먹는다. 이게 현실이다. 근데 이 구간만 이겨내면 된다. 여기까지가 딱 초보가 무너지기 좋은 누구나 만나게 될 현실이다. 나는 이제 그 구간을 넘어 3년이 지났다. 위탁 판매든 온라인 부업이든 뭐든 할 거라면 꼭 각오해야 한다. 이게 온라인 사업의 진정한 현실이다.